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과정 사회 기출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기후입니다. 짧은 여름 동안에만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짧은 여름에만. 그쵸? 농업이 불가능하고요. 주민들은 술록 유목을 하거나 물고기, 바다표범 등을 사냥하면서 생활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추운 곳이구나. 추운 지역이다. 그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1번에 스텝기후, 2번에 툰드라기후, 3번에 지중해성기후, 4번에 서한해양성기후. 정답은 툰드라기후죠. 우리 툰드라기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한대기후. 그쵸? 한대기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추운 기후예요. 스텝기후는 어떤 기후예요? 스텝기후는 우리가 초원기후라고 해서요. 초원이 뭐예요? 풀이 나요. 그래서 이게 유목하죠. 유목을 하는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기는 이제 여름이 아주 덥고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수목농업이 발달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수목, 나무로 가지고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라던가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는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연중 보름 강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혼합농업을 한다 그랬어요. 혼합농업이라는 게 뭐예요? 섞어서 하는 거예요. 뭐를요? 사람들의 식량하고 식량. 우리 식량이니까 뭐가 있죠? 우리 식량에는 바로 밀. 그 다음에 가축의 사료 옥수수. 요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옥수수를 하냐면은 가축을 주려고. 낙농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바로 서해양성 기후예요. 2번 봅니다. 다음 중 석회동굴 내부에서 발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번에 석순, 2번에 석주, 3번에 오름, 4번에 종유석. 정답은 오름이죠. 오름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화산 지형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제주도 오름, 화산 지형에서 보는 것이 오름입니다. 석수는 뭐예요? 석순, 석주, 종유석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석회동굴인데, 석회동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석회동굴은 여기 석회암들이 이렇게 있다가 지하수의 유입으로 이게 녹아내린다 그랬어요. 용식이 되죠. 용식이 돼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방울방울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맺혀져요.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종유석. 요걸 종유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유석, 고드름처럼 맺힌 종유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똑똑 떨어지면서 요 밑에 이렇게 쌓여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쌓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석순. 요걸 석순. 그리고 결국은 이 둘은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렇죠.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기둥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석주 이렇게 되는 거죠. 석주. 그래서 요거는 석회동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지역이에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다.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문화 등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지역.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이니까는 1번에 건조 문화지역, 2번에 유럽 문화지역, 3번에 동아시아 문화지역, 4번에 아프리카 문화지역. 정답은 동아시아 문화지역이죠. 3번입니다. 자, 우리 건조 문화지역은 건조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고 유목이라던가 오아시스 농업을 하고 있죠.
유럽 문화는요. 유럽 문화. 유럽 문화 그럼 유럽 문화 지역은 대체적으로 뭐 있어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가 많이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럽 문화는 그 산업혁명이 발달했죠. 산업혁명 일찌감치해서 산업이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거. 아프리카 문화. 아프리카 문화 지역은 그 부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번) 봅니다. 다음 행동 요령과 관련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에 눈을 내가 치웁니다. 뭐를요? 눈을 내가 치웁니다. 제설도구나, 그렇죠? 제설도구가 있고 미끄럼짐 방지 장치를 차량에 준비합니다. 붕괴가 우려되는 가옥이나 건축물은 사전 점검 및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1번에 가뭄, 2번에 지진, 3번에 태풍, 4번에 폭설. 정답은요, 폭설이죠. 예. 가뭄은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 태풍은요, 요 태풍은 뭐예요? 요거는 풍수해를 일으키죠. 강한 바람과 폭우가 일어납니다. 그죠? 폭우가 일어나죠. 열대 저기압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랬어요. 열대 저기압이라고 표현하죠. (5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원입니다. 고온다습한 아시아 계절풍지대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아시아 계절풍지대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대체로 생산지에서 소비되므로 국제 이동량은 적어요. 적은 편. 이 자원으로 만든 대표 음식이 뭐라고요? 베트남 국수, 나시고랭이 있어요. 베트남 국수 뭐 있어요? 쌀국수 있죠? 쌀국수. 그럼 정답이 나왔어요. 나시고랭이 뭐예요? 볶음밥. 1번에 쌀, 2번에 커피, 3번에 옥수수, 4번에 카카오. 1번에 쌀을 얘기하는 거죠. 쌀. 네. 우리 커피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이거는 그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많이 하는 거고요. 플랜테이션. 어디요?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많이 하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호남 농업을 하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저 남미, 그쵸? 남미 그 고산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들이 바로 옥수수죠. 옥수수입니다. (6번) 본입니다.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합니다. 뭐라고요?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합니다. 1번에 랜드마크, 2번에 이촌향도, 3번에 인구밀도, 4번에 다국적 기업. 정답은 이촌향도죠. 이촌향도.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쵸?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쵸? 그래서 이촌향도 1번입니다. 랜드마크는 뭐예요? 지역의 상징물. 랜드마크는 지역 상징물. 인구밀도는 뭐예요? 일정 지역의 거주 인구 비율. 거주 인구 비율이에요.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거랑 인구 밀도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 뭐예요? 다국적이 뭐예요? 여러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인데 다국적 기업에 우리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7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에 일부 대도시 주변에 설정한 지역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 거래요. 1번에 부도심, 2번에 위성도시, 3번에 중심 업무지구, 4번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정답은 4번이죠. 여기 보면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라 했어요. 그렇죠?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한구역 4번입니다. 부도심이 뭐예요? 부도심.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교통 편리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위성도시는요. 대도시 기능을 분담해 주는 것이죠. 서울 주변에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인데 뭐 의정부도 있고 과천도 있고 안산도 있고 이런 여러 위성도시들이 존재합니다. 중심 업무지구 도심을 얘기하는 거죠. 도심. 중심 업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 본사라던가 또는 그 중앙 행정관청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리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은 영토 주변의 바다로 뭐라고요? 바다로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기존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리언은 기존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기억을 제외한 바다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다를 찾는 거예요. 바다를 찾는 거예요. 1번의 영공, 영해. 영공은 뭐예요? 하늘이죠. 이건 하늘. 이건 바다. 2번의 영공, 3번의 배타적 경제 수역. 수역이니까 바다. 3번의 영해, 바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바다. 바다. 3번이죠. 3번입니다. 4번은 뭐가 틀렸어요? 4번은 배타적 경제 수역은 니은에 해당해야죠. 니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해가 바로 주권이 미치는 바다. 그렇죠? 네.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9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이요. 선거의 공정한 권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에 설치됐어요. 뭐 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선거관리. 끝.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 그렇죠? 선거운동 및 투표 및 개표를 관리하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1번의 대법원, 2번의 특허법원, 3번의 국가인권위원회, 4번의 선거관리위원회. 정답은 4번이죠.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3인, 그 다음에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법원은 어떤 것이죠? 대법원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이죠.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소송을 하는 법원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뭐예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10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기억이란 이와 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국가의 권력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1번의 희소성, 2번의 신급제도,
3번에 국민주권의 원리, 4번에 권력분립의 원리. 정답은 3번이죠. 국민주권의 원리. 그죠? 요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1번의 희소성은 뭐예요?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뭐라고요? 자원이 부족한 상태. 여기가 바로 희소성. 희소성. 신급제도는 뭐예요? 신급제도. 급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급제도예요. 4번에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분립은 이거 왜 하는 것이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한 것이 바로 권력분립이에요. 11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행정부의 최고심의기관입니다. 뭐라고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행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합니다. 행정부의 심의기관이에요. 1번에 국회, 2번에 국무회의, 3번에 노동조합, 4번에 헌법재판소. 정답은 2번이죠. 2번입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 국회는 뭐예요?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의결기관입니다. 심의라는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런 뜻이고,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노동조합은 뭐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있는 단체가 노동조합이죠.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재판소가 법원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12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이에요. 공적인 생활 영역을 다루는 법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통치기관과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하는 법.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뭐냐? 1번에 민법, 2번에 상법, 3번에 헌법, 4번에 노동법. 정답은 헌법이죠. 헌법. 시험에 물으면 이 헌법 묻는 거예요. 헌법 묻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 묻는 거고. 우리 이제 민법은 그 개인 간의 권리 유무에 대한 규정한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헌법 이거 잘 기억해 두십니다. 최고의 법이다. 상법은 거래법이죠. 거래하는 법들을 얘기하는 거고, 노동법은 이제 노동자를 보호를 위한 법이 노동법이죠. 12번 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초콜릿의 균형 가격에 따른 균형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수요량은 22만 개, 20만 개, 18만 개, 16만 개. 공급량은 14만 개, 16만 개, 18만 개, 20만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균형 가격에 따른 균형 거래량 이렇게 있죠. 균형 가격과 균형 가격 거래량은 뭘부터 이걸 찾는 거죠. 균형 거래라는 게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것. 거기에 있는 요 가격이 요게 뭐예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은 6,000원이고 거래량은 18만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14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기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고, 기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1번에 물가, 2번에 분업, 3번에 신용, 4번에 실업. 정답은 물가죠. 물가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분업이 뭐예요? 분업은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분업이죠.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분업이에요. 신용은 뭐죠? 어떤 재해에 대한 대가를 미래에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신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업은 뭐죠? 실업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태가 실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업은 욕구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실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실업. 15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고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 집단으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 집단. 그렇죠? 놀이를 통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배웁니다. 1번의 정당, 2번의 회사, 3번의 이익 집단, 4번의 또래 집단. 정답은 또래 집단이죠. 친구 집단, 또래 집단이에요. 1번의 정당은 뭐예요?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 그렇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엔 집단, 사회 집단. 이익 집단은 뭐예요?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으로서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뭐 변호사회, 의사회, 노동조합. 이런 집단을 우리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16번을)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온 공통의 생활 양식으로 의식주, 예술, 종교 등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한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온 공통의 생활 양식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1번의 문화, 2번의 본능, 3번의 인종, 4번의 유전. 정답은 문화죠? 문화입니다. 공통의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거고요. 본능은 이건 자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인종은 뭐예요? 인종은 피부 색깔이라던가 또는 피부 색깔 또는 유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형성된 다양한 인간의 구별되는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전도 역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유물을 처음으로 제작한 시대입니다. 주먹도끼가 있어요. 그렇죠? 사냥, 나무, 손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먹도끼, 대표적인 뗀석기예요. 뗀석기. 1번의 철기시대, 2번의 구석기시대, 3번의 신석기시대, 4번의 청동시대. 정답은 구석기시대. 2번이죠. 2번. 신석기시대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뭘 말하고? 농경의 시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시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급사회를 만든다라는 거 하고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 군장의 무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유물들이에요. 18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백제왕이에요.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비로 옮겼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어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분인데 이 왕을 물을 때 항상 사비로 옮겼다. 이거 물어봐요. 사비 옮겼다. 1번에 성왕, 2번에 광종, 3번에 세조, 4번에 광개토대왕. 정답은 성왕이죠. 백제 성왕, 사비로 옮기는 거예요. 광종은 우리 고려왕이고 과거제 또 뭐 있어요? 노비안건법. 세조, 조선이죠. 조선이고 세조는 단종을 폐위하고 왕에 오른 사람이죠. 단종을 폐위하고 왕에 오른 사람이에요. 광개토대왕은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왕이고 만주 지역을 차지한 왕이죠. (19번) 봅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나라입니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의 도읍을 정하고 기역을 세웠다. 이 나라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고려 국왕이라 표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대조영이 세운 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1번에 가야, 2번에 발해, 3번에 신라, 4번에 대한제국. 정답은 발해죠. 발해요. 발해는 항상 대조영이 세운 나라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발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제국은 우리 이제 1897년에 조선이란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하지만 1910년에 일본한테 넘어가죠. 13년 정도 있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20번) 봅니다. 다음 중 기역에 들어갈 고려의 왕입니다.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합니다. 전민병용도감을 설치하죠. 우리 쌍성 총관부, 전민병용도감 이게 뭐죠? 불법적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기구. 이게 바로 전민병용도감이었는데 1번에 영조, 2번에 공민왕, 3번에 의자왕, 4번에 선덕여왕. 정답은 공민왕 묻는 거죠. 원간섭기를 대표하는 왕. 반원개혁 정책. 우리 영조는 어떤 왕이에요? 영조는 균역법이라는 거. 균역법이 뭐죠? 군포를 한 필씩 내게 해서 군역을 개편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탕평정치를 실시한 왕이죠. 탕평정치. 의제왕은 백제 마지막 왕이 의제왕이고요. 선덕여왕 그러면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웠던 왕입니다. (21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청이 조선을 침략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함.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게 되는데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고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지만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화의를 합니다. 이 사건은 자 1번에 병자호란, 2번에 귀주대첩, 3번에 살수대첩, 4번에 삼국통일. 정답은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귀주대첩은 고려죠. 고려 강감찬 장군이 하는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3차 침입 때 무찔러 버린 거죠. 살수대첩은요. 이건 고구려 을지문덕. 이게 수나라를 격퇴시킨 거예요. 삼국통일은 신라가 우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한 것이 삼국통일이죠. 22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정조의 뒤를 이은 어린 나이에 순조가 왕이 오르자 안동깁시 등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장악하는 기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국정을 장악하는 이 시대, 이걸 뭐라 하냐 이거죠. 1번에 골품제, 2번에 세도정치,
3번에 유신헌법, 4번에 화백회의. 정답은 세도정치죠. 세도정치. 예. 골품제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골품제. 예. 신라의 엄격하고 폐쇄적인 신분제도. 엄격하기 때문에 뭐예요? 제한이 되게 많고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안 되죠. 신분 상승이 안 됩니다. 유신헌법.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신헌법. 1972년부터 했던 박정희 정부에서 한 거죠. 박정희 정부. 화백회의는요. 신라의 귀족회의죠. 신라의 귀족회의. 23번 봅니다. 조선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역의 사군육진 개척, 니은의 갑오개혁 실시, 4번의 을사늑약 체결, 4번의 훈민정음 창제. 정답은요. 2번이죠. 2번. 사군육진 개척. 여진 정벌을 통해서. 그쵸? 훈민정음 창제. 한글. 그쵸? 한글을 만들으셨어요. 우리 갑오개혁은 1894년에 이루어진 근대개혁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여기는 과거제가 폐지되고 신분제, 노비제가 폐지됩니다. 을사늑약은 뭐예요? 1905년에 있었던 외교권이 박탈당한 거죠. 일본한테 외교권이 박탈당한 것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24번 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가 일제 식민정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1910년부터 18년까지 일제는 근대 소유권 확립 명목으로 뭐라고요? 근대 소유권의 토지 소유권의 확립 명목으로 기억을 실시하였고 빼앗은 국유주와 공유주는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넘겼대요. 토지에 대한 것이죠. 1번의 탕평책, 2번의 호패법, 3번의 노비안건법, 4번의 토지조사사업.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죠.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토지를 약탈한 것입니다. 1910년대. 탕평책은 누구라고요? 영조와 정조에서 있었던 것. 고른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라 그랬어요. 호패법은 태종이 했죠. 태종 때 만든 신분증. 남자들, 16세 이상 남자들이 갖고 다니는 거죠. 노비안건법은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이 했어요. 광종. 그래서 불법적인 노비를 어떻게 해요?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죠. 양민으로. 노비안건법입니다. 25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1987년 학생과 시민들은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자 이에 진상규명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1번에 새마을운동, 2번에 위화도 해군, 3번에 6월 민주항쟁, 4번에 국채보상운동. 정답은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중심은 바로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니다. 새마을운동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1970년부터 시작해서, 그쵸?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하는 거죠. 농촌의 근대화 운동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만든 시스템 중에 가장 잘 만든 거라 그랬어요.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 사건이죠. 국채보상운동은 뭐예요? 이거는 1907년 나라 빚을 갚자. 그래서 1,300만 원의 나라 빚이 있었는데 이것을 갚고 우리 일본의 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중졸 사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